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체 상정에서 내가 이걸 통과시키는지 어떨는지도 지금 모르시고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충분히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미리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 그리고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법만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 34회, 5회쯤 될 겁니다. 많이 제기하고 특검을 다 막으니까 특검은 일상화죠. 언제까지나 이런 수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특검이 일상화 되겠습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됐다. 세상에 창원지검 수사 결과 발표가 그게 뭐예요? 온 국민이 황원포의 내용에 대해서 포렌식을 끝났다는 건지 방송의 내용을 그것이 범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없이 다 까야 됩니까? 다 까라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 최소한의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이 않아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료 수사팀까지 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거기서 한국폰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니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출된 지 2개월 아니 논리는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못을 한 거죠.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를 자, 가지고 김성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우리 의원의 전체회의 대책 토론에서는 재정안에 대해 해당 특검법 필요성과 관련 수사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지금은 피고인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말 그대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 조사한 각종 조사에 대한 재판관들의 증거 능력을 채택하기 위한 인부 절차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했는지 완료했는지 여부조차 그리고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조차 한 줄 국민들께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사에 대한 검찰의 공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점을 개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명태균 특검 법안을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 말씀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거부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 씨 본인도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해서 세상에 잘못된 것,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 대통령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로 있을 때 잘못된 것 모두 다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반인도 그렇게 밝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예. 오늘 창원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힘하고 또 법무부에서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 사건이 1년 3개월 가까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 그야말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개인 간의 거래 문제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그 수사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막상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도 하지 않은 채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지검으로 떠넘기는 그런 회피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이미 민주당에서 정치권에서 또 생각 있는 많은 국민들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서 특도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동안에 그걸 내버려두고 창원지검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결국은 윤석열 피의자 측에 시간 벌기를 해줬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필요 없다는 주장, 그것은 도저히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뭐 여당도 퇴장한 상태에서 우리 박범계 위원장님께서 일부러 논의를 더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겠다고 뭐 결정을 미루시긴 했지만 반드시 통과될 수밖에 없는, 또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입니다. 오늘 마지막 의원님들 얼마 안 남아주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오늘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27일 본회의 상정은 아직도 똑같이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반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통과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석환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적어도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토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모두 발언을 할 때 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참고 다음에 한번 속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다. 또 됐죠? 그리고 그 27일 본회의에는 아직도 27일 본회의에 통과하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소집할 예정입니다. 소위를. 예, 또 됐죠? 예, 고맙습니다. 예. 미디어편의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법무부 차관이 명태균이 직접 그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난색 표현 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에 대한 혹시 의원님들의 입장 좀. 로직 소위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폰의 수사 대상은 현재 선관위에서 고발된 그 내용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의 선관위 고발 내용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롭게 정권적 차원에서 규명돼야 될 그러한 일종의 폭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물증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히 포렌식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것은 검찰로서는 도저히 수사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가장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당사자도 원하는데 차관이 원하지 않는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쉽네요. 역시 서영이. 고맙습니다. 예, 예.